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이제 7월 달하고 8월 달로 들어와 버렸네요. 7, 8월 달로. 이제 7월, 8월이면 이 과정이 다 끝난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마 교재는 이번 달 교재가 이제 이 예상 문제집, 앞에 이름은 기출 응용 예상 문제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하고 아마 요약집하고 두 개가 동시에 나갈 거예요. 동시에 나갈 건데 지금부터 정리하는 요 요약집의 이론은 35의 시험 대비로 정규 커리에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돌아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 내용이 한번 넘어가 버리면 36회 때 시작하는 거지 35회 때 이제 시작 안 하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이해 안 되는 것은 계속 반복하고 또 쉬는 시간 같은 거, 또 인터넷 하신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이해를 하시고 그 반드시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 올려놓은 걸 한번 잠깐 보는데 무슨 질문이 하나 있었냐면 제가 2차원 공부하는데 공시하고 세법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법이요, 어떤 분은 등기법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글을 달라. 그 시간에 하나 더 보세요. 글을 하다가 말았어요. 어차피 둘 다 어려워요. 어차피 한 과목이잖아요. 공시하고 세법은 한 과목이잖아요. 두 개 어렵다고 해서 어떤 분은 세법 어려우니까 저는 세법 포기해요. 저는 등기가 어려우니까 등기 포기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그 2차 2교시를 포기하는 거예요. 2차 2교시 포기하면 35회 시험은 합격률은 10%도 안 돼요. 2차 2교시 포기하면 거의 99%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운 좋으면 손복이 있으면 합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합격 못 해요. 그러니까 등기하고 세법 중에 뭐가 어려워요 묻지 마시고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반절씩 맞추셔야 돼요. 반절씩. 등기도 반절, 세법도 반절. 이 정도만 맞춰놓으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세요. 그리고 세법이 진짜 어렵다 그러면 등기법을 다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법도 그 16개 중에서요. 노력하면 10개에서 12개는 맞출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걸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지금 이번 달에 강의를 제가 이제 이번 7월 달부터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그러면 돼요. 그날 수업 듣는 내용을 지문을 그대로 다 익히시고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안 보셔야 돼요. 필요 없는 지문은 지금부터는 아예 읽어보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자, 여기는 조세 개념은 조세 정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네요. 자, 두 번째, 이제 조세 특징. 자, 여기는 학계론 1차에서 한 문제, 세법에서 한 문제에서 어떨 때는 조세 특징에서 세법에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까지 나와요. 학계론 한 문제는 고정이고, 그러면 이 특징만 잘 잡으면 1차하고 2차에서 최대 4문제까지는 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이제 국세라는 세금의 종류와 지방세라는 세금의 종류를 익히셔야 돼요. 저는요, 국세, 지방세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절대 쓰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체크만 해가지고, 그것만 숙달만 시키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문제만 풀면 되니까 답만 맞추면 돼요.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한테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험 봐서 답만 찍어서 답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합격해놓고 공부해도 되니까. 자, 그럼 국세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국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 요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반드시 허리띠가 이렇게 돌라매져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이쪽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자, 우리나라 영토요. 우리나라 영토 전체에서 필요한 세금을 국세라고 그래요. 그럼 됐죠? 그럼 그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을 이제 예산으로 충족을 하는데 그 세금들이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이 국세라는 얘기야. 거기에 필요한 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바로 요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익히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징여세, 부가가치세. 요것들은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이구나. 우리나라 국토, 우리나라 전체 국가를 위해서 쓰는 세금들이 이런 세금들이 국가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냐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거 국세와 지방세요. 세금 종류만 연습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간단하게만 한번 봐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징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국세예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지방 그러면 서울특별시도 지방이에요. 경기도도 지방이에요. 인천도 지방이에요. 제주도도 지방이에요. 그럼 그 지방을 위해서 자기 지방을 위해서 쓰는 세금들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앞에요. 지방이나 지역이 붙는 것들은 전부 지방세예요. 딱 고정을 시키세요. 앞에가 지방이라는 글자와 지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지방세예요. 잠깐 봤을 거지.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막 쓰고 깜지처럼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로 계속 읽기만 하세요. 계속 읽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바로 요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국세냐 지방세나 둘 중에 하나. 확률은 50%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어디로 찍냐에 따라서 35에 끝나냐 36회로 가냐 이게 결정이 나 이제부터. 그러니까 내 손이 어디를 잘 찍으셔야 돼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순간적으로 한번 쭉 읽어본 걸 가지고 연습하고 두세 번 계속 연습하다 보면 돼요. 자, 가볼게요. 취득세? 봐요. 지방세. 말했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라는 게 시험 볼 때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징여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안 배웠죠? 그런데 여기는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농어촌을 위해서 지방이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쓰겠는가?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쓰겠는가?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려고 만든 세금이니까 여기는 국세. 그다음 앞에 지방세 붙었네. 그럼 볼 것도 없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상속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앞에 지역 붙었네요. 지역 붙으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앞에 지방 붙으면 지방세. 법인세, 국세. 소득세나 법인세는 국세예요. 상속세와 징여세도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그럼 이거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한 번 딱 다시 연습을 해요. 밑으로 연습했으니까 이제 옆으로 한번 연습을 해봐요. 연습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이제 국세, 지방세 구분해서 한 문제 맞췄으니까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봐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상속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징여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법인세, 지방세, 법인세, 국세 해결됐죠. 그런데 이게 하다가 딱 막히는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막히는 게 있는 것만 그것만 메모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그러면 이건 뭐지? 이거 내가 물건 살 때 물건값에 10%씩 붙는 거네? 그럼 요거는 국가에서 가져가는 돈이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방소비세라는 말이 나오면 지방소비세는 요건 국세겠는가 지방세겠는가요? 앞에 지방 붙었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그냥 습관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내가 세법을 익히겠다 하면 어려워요.
지금부터 세법을 알고자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 보기 위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언제나 습관을 먼저 책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용으로 연습으로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연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3단계로 문제 풀어보시고 그래서 문제 풀리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안 풀리면 다시 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시 연습하시고 지금부터 계속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국세만호 묶인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훨씬 쉬워요 이제. 자, 그럼 보죠. 재산세는 지방세, 상속세, 국세, 취득세, 지방세, 종합소득세,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됐죠? 근데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제가 처음 봤는데요. 이제 지금 방금 양도소득세라고 우리가 익혔지 종합소득세는 처음 봤어요. 그럼 그런 걸 빨리 메모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요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소득세라는 세금이 요게 국세예요. 소득세는 국세예요. 그런데 이름이 앞에가 지방이 붙어가지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요거는 지방세예요. 소득세 그러면 국세, 앞에가 지방자가 붙으면 지방세. 그런데 요 소득세가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요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요. 요 소득세 속에서 또 요렇게 하나, 둘, 셋 요렇게 나눠져요. 자, 그럼 소득세가 어떤 소득세가 있냐면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또 하나가 퇴직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소득세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소득세 속에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세 개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퇴직도 요것도 세 개를 다 묶어서 그러면 이 세 개를 모두 묶어서 통칭해서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세 글자로 뭐라고 줄이면 된가? 소득세 이렇게 줄이면 돼. 그러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도 국세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지방세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국세. 국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 시험은 부동산하고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니까 양도소득세를 위주로 내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그런데 이제 예상 문제라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세 이렇게 써놓은 거죠. 여기를 양도소득세라 써놓으면 너무 단순하니까 종합소득세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국세, 지방세를 이제 어느 정도 구분하겠네요. 근데 주로 이제 1차에서 나오는 것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많이 내요. 1차에서. 근데 우리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요 네 가지는 2차 시험범에서는 빠져요. 2차에서는 아예 시험에 안 내요. 그 명칭조차도 안 내요. 근데 1차 학개론에서 내니까 요걸 설명을 지금 해드린 거예요. 자, 요 문제는 1차 학개론을 위해서 만든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1차 학개론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건 다 잡았을 걸로 믿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나오는 거 여기 양가로 입어.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금전급부이다. 금전이면 뭔지 알죠? 금전. 금으로 된 돈. 금전 돈. 돈으로 세금은 세금 내 그러면 알았어 돈 낼게 그러면 돼요. 급부라는 것은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 그러면 알았어 내가 줄게. 돈 줄게 이러면 돼요. 근데 돈을 내는데 대신에 돈이 없으면 우리 집에 수돗물 잘 나오는데 물 퍼다 줄게 그러면 그건 아니고 물건 재산으로 납부하는 거. 이제 이 물납이라는 제도는 해년마다 시험에 나왔었는데 매년 시험에 나왔었는데 작년 딱 한 번만 쉬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작년 한 번만 딱 쉬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반드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세금은 우리 이제 세법에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것은 요 딱 5개만 시험에 나와요. 자,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 국세와 지방세 중에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계속 연습했죠, 이제.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딱 5개인데, 요 5개 중에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오로지 딱, 요것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어떠한 말로 현혹을 시켜도 다 안 돼, 안 돼, 못 해요, 그건 안 돼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물건 납부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우리가 돈 대신 다른 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밖에 안 돼요? 그래야 된가? 재산세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계를 조금 더 높게 내려면,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내냐면 재산세 중에 이 재산세 속에는 일반 재산세와 도시분 재산세가 2개가 묶여져 있어요. 재산세라는 이름 속에, 재산세 속에 일반 재산세도 있고 도시분도 있고 이 2개를 묶어서 재산세라고 그래요. 그럼 재산세가 그냥 단순히 그냥 재산세라고 하면 일반적인 재산세를 말하는 거고, 도시 지역분 재산세는 아주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지방세 중에 재산세 말고 다른 세금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재산세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재산세 중에 도시분 재산세가 하나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분 재산세도 이름은 무슨 세라는 얘기인가? 재산세니까 요 도시분,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물건으로 낼 수 있어요 하고요.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은 앞에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뒤쪽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하신 분들은 우리 시험 접수 인원이 2차 접수 인원이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돼요. 15만 정도 2차 접수를 하세요. 2차 시험 접수를. 그럼 그 중에서 대략 한 15%에서 20%만 합격을 시켜요. 그럼 많이 합격하면 2만, 한 2, 3천? 이 정도 합격을 해요. 그럼 5만 중에서 13만을 떨어뜨려야 돼. 그럼 문제를 쉬운 지문을 출제하겠는가요? 아리까리한 지문을 출제하겠는가? 아리까리하게 해서 싹 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거라는 생각은 다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시험을 못 풀게 만들려고 내는 시험이지 풀려고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해요. 요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 그럼 이제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는가요? 조세 정의 나오고 그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문제집 안 봐도 돼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돼요. 물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의 세목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어떻게 물어봐도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풀 것도 없어요. 문제 풀 것도 없이 무조건 몇 개 그러면 된가요? 한 개. 한 개. 읽을 것도 없어요. 괜히 읽으면 2개, 3개라고 그래요. 왜? 왜 2개, 3개라 하냐면 도시 지역분 또 재산세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도 재산세 나왔으니까 2개겠지 그래. 여기는 지방교육세잖아요. 재산세 아니잖아요. 재산세 고지서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겠지. 이건 재산세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무슨 세만 물납이 되더란 얘기인가? 재산세. 그러면 무조건 물납되는 거 몇 개예요? 그러면 무조건 답은 몇 개 그래야 되는가? 1개예요. 읽지도 말고 1개 외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한번 풀어보려다가 망해버린 수가 있어요. 시험 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납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말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물납은 총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그런데 도시 지역분 재산세도 물납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자, 물납 규정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딱 끝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카드 할부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돈을 내기는 내는데 나눠서 내는 거. 돈을 내는데 나눠서 내는 거. 그러면 해년마다 물납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고 해년마다 분할납부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 작년에 분할납부는 2문제가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하나, 종합부동산세 하나, 재산세 한 줄. 그래서 분할납부는 해년마다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올해도 분할납부는 2문제 정도 아마 출제될 거예요. 여기 하나. 그러면 여기서 총 3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얘기죠. 이제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요것들만 분할해서 낼 수 있고 요 3가지는 분할해서 낼 수 있어. 요거는 분할해서 낼 수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요건 분할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표만 봤을 때 다음에 세금 중에서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한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누구를 고르면 된가요? 재산세 고르면 돼. 그다음 혹시 문제에서 다음 세금 중에 물납은 불가능하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먼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보충 내용을 공부를 해 주셔야 되지. 자, 그럼 물납은 어느 세금만 가능해요 그랬는가? 재산세. 됐죠? 재산세만 되는데 물건으로 내려면 세금이 적어도 얼마는 넘어야 되냐면 1,000만 원은 넘으셔야 돼. 1,000만 원, 적어도 1,000만 원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납은 어떤 물건으로 내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차례예요. 어떤 물건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돈 되는 걸 가져가려 하겠는가? 돈 안 되는 걸 가져가려 하겠는가? 돈 되는 거. 그러면 제일 돈 되는 게 뭔가요? 부동산인가요? 그러면 부동산이네. 그럼 여기에 부동산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뭐하고 뭘 더해서 부동산이라고 칭하면 되고. 자, 토지까지 맞았어. 토지 플러스 그다음 발음 정확히 해요. 건까지는 맞았어. 건 세 글자. 건축물. 건물은 건축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물 속에가 건물, 시설물, 부속 설비가 3개가 묶어서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은 건축물 속에 들어있으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든지 건축물이든지 이 안에는 주택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있는데 어디에?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니까 자기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내면 여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관할에 관계없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물납은 나 물건으로 내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가만히 있으면 너 물건으로 낼래? 이렇게 물어본가요? 내고 싶어요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은 내가 돈을 만들다 돈을 못 만들게 했으니까 이제 마감이 다가오니까 마감이 다가오니까 급하니까 나 돈 없으니까 물건 낼래요 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신청하면 알았어 나 그냥 받을게 그런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가요? 확인해 보고 그래요. 그러면 여유 있게 신청을 해줘야 돼요. 마감 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는 신청하냐면 10일 전까지는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받고 나서 정부가 마감 날까지만 알려주면 되겠는가? 그 전에 알려줘야 되겠는가? 그 전에. 왜냐하면 정부가 안 받아 그러면 그 사람 또 돈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허가 여부는 며칠 안에 통보를 하냐면 5일 안에 통보하고 마지막 5일 시간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안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허가 통지를 해버리면 나 그거 물납 신청한 거 너 부동산 신청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돈도 안 되는 부동산인데 안 받아 그랬어요. 안 받아 그러면 다시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은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겠는가? 가능해요. 무조건 물납은 무조건 며칠일만 생각하면 된가? 10일. 그러면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다시 재신청을 하시면 돼요. 다 변경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물납을 받겠다. 그럼 물납을 받겠다 하면 그냥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서 정부에게 넘길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날을 기준점을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는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물리냐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나도 정부에게 물건을 넘겨줄 때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넘겨주면 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여기서 시가 이런 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시가는 시가를 시험에 내면 보충 설명을 엄청나게 많은 보충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시가. 여기서 시가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해당하지 않아. 이런 걸 문제 내진 않아. 여기서 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짜가 중요한데 공부하실 동안 물어보는 거. 여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때 시가는 뭘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 부동산의 값어치를 올려서 가져가려는 게 낮춰서 가져가려 하겠는가? 낮춰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현 시세로 쳐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든지 정부 고시가로 낮춰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평가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젠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기준이 되는 날은 12월 1일 가격으로요. 1월 1일 가격으로요. 막 이렇게 내. 그럼 그건 아니에요. 몇 월 며칠 가격이에요. 그래야 되는가? 6월 1일 가격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나한테 6월 1일 가격으로 세금 물렸으니까 나도 6월 1일 가격으로 너한테 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오고 가는 게 날짜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납은 이 안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올해는 여기를 이주로 한번 내게 될 거예요. 여기를요. 이걸 문제를 안 낸다. 그러면 출제위원 조금 생각이 있으면 여기를 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냐면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유가증권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확실하다고 말을 해도 유가증권 안 돼. 무엇밖에 안 된다? 부동산밖에.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 재산 여기에서만. 관할 내의 부동산만 가능해요. 이것만 딱 잡으면 물납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올해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분할납부는 올해 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을 익히려면 자, 개월수. 이 부분이 올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세 군데는 분할납부가 되는데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고 여기 개월수 이 개월수가 올해 법 개정이 된 것이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산세는 3개월. 이제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바뀌었어요. 3개월로. 작년까지 2개월 동안 분할했는데 이제부터 한 달 늘려줘가지고 3개월. 그만큼 돈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돈에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여유가 없어서 늦춰준다는 소리예요. 하도 죽겠다 하니까 늦춰주는 거예요. 이거 개월수 늦춘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개월수 한 달 늦춰줘 놓고 우리가 개정시켜줬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출제위원들은 얼커니 하고 이런 걸 막 내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종부세에 대해서 항의가 더 심해. 항의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기간을 짧게 끊으겠는가? 더 늘려주겠는가? 더 늘려줘.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이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1,000만 원 초과. 개월수는 2개월. 왜 양도소득세는 2개월밖에 안 해주냐면 당신 집 팔았잖아요. 지금 집 팔아서 지금 손에 돈이 있는데 뭘 지금 나눌러 가세요. 지금 내시지. 아니 나 지금 다 못 내는데 그러면 2개월 안에 내세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요. 여기는 양도소득세는 2개월.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을 내는 거예요. 2개월을 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내는데 어떤 식으로 내냐면 납부할 세금이 예정 신고할 때와 확정 신고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자, 예정 신고할 때 1,000만 원이 초과되면 예정 신고할 때 1,000만 원이 초과되면은 물납 신청 분할납부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겠는가? 여기는 납부할 세기라고만 했지 확정이다 예정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도 분할납부 가능, 확정 신고 때도 분할납부 가능. 언제든지 소득세는
소득세는 무조건 금액이 얼마만 넘으면 가능해요. 그러면 되고 1,000만 원만 초과되면 가능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분할 납부할 때 이제 실제 사례를 보는 거예요. 250만 원이 넘었을 때는 이제 방법을 딱 하나만 알면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어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가 이제 250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되는데 앞에가 250이면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것을 얼른 만들으셔야 돼. 쉬어가려면 그 금액만큼을 더하세요. 앞에 요 금액을 요 똑같은 액수를 한 번 더해가지고 중간에다 쉼을 딱 정하세요. 그러면 250 더하기 250이니까 500. 500만 원도 안 되면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서는 얼마만큼 분할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어버려요. 자, 250 초과액을요. 이렇게 읽어버리시면 돼. 그러면 문제 나오면 언제나 나오면 400만 원이 나와. 4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400만 원, 만약에 400만 원의 재산세가 나왔다. 그러면 400만 원 재산세 나오면 얼마를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250만 원 초과해. 그러면 250을 초과한다는 이야기는 400에서 얼마를 빼버리면 되고. 그렇죠? 250을 빼면 돼. 그럼 남는 거? 150. 150을 재산세는 몇 개월 동안 분할하면 되고. 3개월. 만약에 종합부동산 사람은 몇 개월 분할하면 되고 6개월. 이렇게 그냥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이 500이 넘어버리면 500이 넘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500이 넘었을 때는 그 금액의 반땅이요? 반절이요? 그러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900만 원이 나와요. 자, 900. 그럼 900이면 500이 넘었으니까 900을 딱 반절로 딱 잘라. 반절 자르면 얼마? 450. 그러면 그 세 개 몇 프로 이하, 몇 프로를 분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50%. 반절이니까. 반절 딱 자르면 돼요. 500이 넘으면 반절. 500이 넘지 않으면 250 초과.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이제 찾을 때 엄청 쉽겠죠. 앞에가 1,000만 원이니까 중간에 기점은 얼마를 기점으로 세우면 되고. 봐요. 이제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여기가 2,000. 그럼 여기 앞에서 2,000만 원 밑으로는 2,000만 원 밑으로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앞에 그대로 숫자. 1,000만 원 초과해.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언제나 1,500이 나와. 1,500만 원이면 얼마는 분할할 수 있어야 되고 500. 1,000만 원 빼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2,000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몇 프로까지는 분할하면 되고 50%. 50%.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틀을 딱 잡아놓고 그거 그대로 갖다 세금마다 붙여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다 해놨으면 이제 이론이 다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보는 거예요. 예상문제 1번은 그냥 안 풀어도 되는데 어떤 것만 보려고 해놨냐면 5번만 보려고 지금 문제 지문 보여드린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시험에 내있는 거 아니에요. 5번만 보세요.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며 돈으로 납부하는 거 원칙인데 보니까 물납을 인정한다. 물납을 인정할 때는 누구만 무슨 세금만 그랬는가? 재산세만. 재산세만 그랬는데 재산세와 국세의 종합부동산세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어떠한 일 있어도 안 돼. 종합부동산. 그럼 종부세 물납 된다 했으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저 문제가 28회, 29회 연속 2번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가능해요. 한 번은 물납이 가능해요. 그 다음 년 때는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불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연속 2번 낸 적이 있어. 2번 내고 나니까 이제 낼 게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년 때는 뭘 냈냐면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해요. 막 이렇게 내. 그러니까 물납은 오로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된다. 그럼 끝. 자, 물납은 다 잡았어 이제. 그럼 이제 3번 문제를 지금 공부하실 때 3번만 체크하세요. 예상문제집 있는 3번 문제만 체크하시고 그 문제 하나만 푸세요. 1번, 2번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3번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3번은.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규정이 없다. 그러면 물납도 없고 분할납부도 없고 둘 다 없죠. 그럼 맞았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도 안 되고 분할납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둘 다. 자, 그럼 재산세.
재산세는, 자, 그러면 쭉 물어보면 뭘 물어봤는 거 보세요. 분할납부를 물어봤네요. 그럼 재산세는 분할납부는 일단 머릿속에 된다 해야 된가 안 된다 해야 된가?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두 가지를 얼른 분할납부가 나오면 재산세 분할납부 나오면 무조건 숫자하고 개월수를 먼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자,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250만 원 초과하면 몇 개월? 3개월. 그럼 끝. 자, 끝. 다른 지문 필요 없어요. 다른 지문은 필요가 없어요. 250 초과 3개월 이내 분할납부 된다. 끝. 다 됐죠? 그러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다, 재산세가 아니다. 재산세다. 재산세니까 그걸 포함해서 250만 원 초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쭉 보니까 끝에 가니까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할납부 났네. 그럼 종합부동산세 나오면 또 숫자하고 개월수를 얼른 잡아요. 종부세는 얼마 초과되면 250만 원 초과되면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분할해서는 이것도 맞았네. 자, 딱 우리가 읽어야 될 건 재산세 250만 원 초과 3개월 이내, 종부세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이것만 읽어내시면 돼요. 나머지 지문은 계속 읽어봤자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종합부동산 납부할세 1,000만 원 초과되면 끝에 가면 물납이네요. 이건 물납. 그럼 물납을 딱 물어보면 중간에 게 읽으면 안 돼요. 세금 종류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금액이 1,000이든 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이 종부세 물납은 허가할 수 없다. 끝. 자, 대충 문제 풀 때. 그래서 문제 풀 때 세금 종류하고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를 빨리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중간에 있는 거 안 읽어도 돼요. 종부세 물납은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왔더니 분할납부 물어봤네. 그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분할납부 그럼 무조건 금액하고 개월수. 금액하고 개월수.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 단 이제 주의할 게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예정과 확정 둘 다 분할납부는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된다. 둘 다 1,000만 원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1,500만 원인 경우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문이 두 줄 나왔는데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2,000만 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았죠? 예정이든 확정이든 무조건 금액이 얼마만 넘으면 되고 1,000만 원만 넘으면 돼.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있어요. 소득세, 중간내납 소득세, 중간내납 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하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거. 이게 소득세 중간내납 세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하다. 그건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무조건 1,000만 원만 넘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소득세는 무조건 얼마만 넘으면 1,000만 원만 넣으면 앞에 뭐라고 붙은지 간에 소득세 하면 1,000만 원만 넣으면 분할납부는 무조건 된다. 예정이든 확정이든 중간에든 묻지도 말고. 그러면 국외자산을 양도해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넣으면 분할납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하다 그래 버리시면 돼. 문제풀이는 이렇게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론은 아무것도 몰라도 답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물납이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계속 지금 물납에다가 집중을 둬가지고 물납의 오답을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우리 예상 요약집 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상 문제집과 연결해서 다 풀 수 있게끔 싹 해드렸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어.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국세 중에 소득세에서 필요한 것 한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자, 요 소득세는 요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좀 있으면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시간에 엄청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치를
합산해서 개인별로 과세하는데 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라는 요 1년이라는 시간을 과세 기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의 소득을 그 말은 거 몇 년치 소득을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인가? 1년치 소득을. 그러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치는데 사업성이 있는 소득과 사업성이 없는 소득으로 나눠. 그럼 앞에서 우리 소득세는 총 몇 개 소득으로 소득세로 또 나눠진다 그랬는가? 3개. 3개. 그 3개 중에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싹 묶어놓은 게 이름이 종합소득 이렇게 돼요. 이건 소득이라고 하겠으니까 종합소득. 그다음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이렇게 2개로 또 나눠져.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퇴직소득은 아예 시험 범위에서 그냥 빼버리시면 돼요. 그런 건 아예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종합소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 임대에서 벌어들인 임대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소득.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작년에는 2문제. 하나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양도소득에서 5문제. 그래서 여기서 총 7문제 정도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종합소득은 1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성 있는 소득이라고.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1년 동안 어쩌다 거래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그래. 그러면 계속 발생하는 소득과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면 계산이 잘 되겠는가 잘못되겠는가 딱 하나만 알면 돼. 자,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우리가 전체 내가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물어줘야 되는가 조금만 내면 된가요? 많이 내야 되네. 그럼 이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나중에 올해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35에 합격해서 내년에 중개사일 열심히 해서 엄청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 되겠어요? 조금 내야 되겠어요? 많이 낸다네요? 이상한데? 거의 많이 안 낸다 하는데 많이 낸다네요? 이제 많이 내려면 많이 벌었으면 높은 율을 적용해야 되고 조금 벌었으면 낮은 율을 적용해야 되고 금액 크기에 따라서 높은 율로 가기를 수도 있고 금액 크기에 따라서 율이 낮은 율로 갈 수 있는 이런 세율을 초, 과, 누, 진,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러면 양도소득이 더 세겠는가요? 아니면 일반 임대소득이? 임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겠는가요? 양도에서 벌어들이는 게 훨씬 많겠는가요? 양도에서 번 게 많겠죠. 왜냐하면 양도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 일시에 팔아가지고 차이가 일시에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면 형평이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여기만 내는 거예요. 이것만. 시험에 오로지 이것만 내는데. 그런데 공부하신 분들이 막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서요.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같이 묶어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계산을 같이 해라 다르게 해라. 다르게 계산해라. 요것만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계산을 달리하겠습니다. 요것만. 자, 지방세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가는데 이제 요게 올해 감정평가사에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나왔던 게 바로 여기에요. 감정평가사에서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요 부분을 지방세를 구분해봐라 하고 요걸 평가사 시험에서 출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저희 아들이 사실은 감정평가학과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같은 과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뭐였다냐 물어보니까 그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러 갔는데 그건 생또 보도 듣지도 못한 걸 내가지고 아니 그건 전혀 못 풀었대요. 야 그렇게 쉬운 걸 못 풀었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세법을 안 배우기 때문에 전혀 뭔 말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올해는 경제학에서 과락자가 엄청 나왔대요. 거기 시험에서. 근데 이런 게 시험에 직접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취득세 그러면 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나눌 때 취득세는 여기 들어가는 글자를 하나씩만 딱 넣어볼게요. 취득세는 특, 광, 도. 다 알고 있잖아요. 특광도. 자, 등록면허세는 여기가요. 특별시니까 구, 광역시도 구, 도는 도.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여기는 특별시니까 구. 여기는 도에서는 시, 군. 그럼 이제 요령을 해야 돼요. 암기하기 쉽게. 취득세는 특, 광,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는 시, 군, 구. 이것만 익히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재산세가 정답으로 거기서 나왔어요. 시군구. 다음 시군구세, 시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라. 그럼 시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라. 그럼 무슨 세와 무슨 세 골라버리면 된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고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시험 문제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세법에서 나와도 진짜 어렵거든요. 요거 풀만한 것 같지만 못 풀어요. 자,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제요, 과세권자는 취득세, 등록, 재산세 이 세 개만 공부하면 돼요. 취득세는 특, 광, 토.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요것만 익혀놓으시면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반드시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봐요. 광역시세, 이면서 도세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 골라라 이 말이에요. 광역시세면 그럼 우리가 배운 걸 이 중에서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안 배운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딱 빼버리고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얼른 옆에다 쓰는 거예요. 취득세, 특, 광, 토.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자, 이 중에서 광하고 도가 같이 들어있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요. 광하고 도가 들어있는 거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광하고 도가 둘 다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디귿과 니을 들어있는 거, 디귿, 니을 들어있는 거, 다 지워. 그러면 답은 몇 번에 보이는가? 1번. 언제나 딱 3개만 가지고 풀면 나머지가 싹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세, 11개를 다 공부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려니까 못 푸는 거예요. 여기서는 딱 필요한 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딱 3개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배운 걸 제껴놓고 이 3개만 가지고 이 밑에 보기를 찾아버리면 다 문제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 여기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여기예요. 이 내용만, 이것만 잡으시면 세법이 쉬워요. 이 말이 나와요. 여기를 못 잡으시면 세법이 왜 그래요? 그래요. 이쪽이 결판 나요, 이제. 자, 인세 그러면, 인세 그러면 무슨 세란 얘기인가? 사람세, 사람.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한다.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 중심의 세에서 인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니까 만약에 제가 자 오른쪽 주머니에 지금 100억이 들어있어. 자 왼쪽 주머니에 50억이 들어있어. 그럼 제 주머니에 얼마 들어있는가요? 자 그럼 150억이에요. 그럼 그 150억을 전체를 다 전부 묶어서 세금을 계산하는가 따로따로 계산하는가? 묶어서. 자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무조건 합산하여. 그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세금은 높아져야 된가 낮아져야 된가? 높아져. 그래서 그런 류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그런데 앞에를 조심해야 돼. 인세라고 해서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닌 것도. 그럼 문제에서는 인세에서는 초과 누진세율을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이제 먼저 한번 이제 가봐요. 여기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인세와 물세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틀은 이거예요. 지방세는 주로 물건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국세는 인세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됐죠? 그러면 상속세는 국세, 증여세, 국세. 되죠? 그러면 혹시 학개론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렇게 물어보면 인세라고 해야 되는가요? 물세라고 해야 되는가? 인세. 인세니까 상속세는 합산과세. 증여세도 합산과세. 자, 이런 걸, 그러면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주로 물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주로 인세. 자, 먼저 틀을 잡아. 이렇게 딱 잡아놓고 예외로 적용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외. 예외로 적용되는 게 누가 예외냐면 재산세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재산세를 가지고 인세, 물세를 부동산 학개론에서 적어내다가 출제윤이 출제 미스로 모두 정답 처리됐어요. 아차 하는 순간 틀려져요, 저게. 세법은 조금만 잘못되면 이게 오답이 돼버리니까 조심해야 돼, 문제 낼 때. 야, 그럼 이제 주로 지방세들은 물건을 중심으로 하는 물세, 국세들은 전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세. 인세하고 물세는 구분할 때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물리니까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의 물건을 취득하면 서울에다 취득세를 낸다? 그 물건이 있는 데다 낸다. 그 물건이 있는 데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의 물건을 팔아도 지방에다 세금을 낸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 낸다. 살고 있는 지역에다 낸다. 그 차이만 생각하시면 돼. 인세, 물세는. 그런데 단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건 무슨 세만 예외가 있더란 얘기인가? 재산세. 그러면 이제 재산세가 예외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재산세를 타켓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켓이. 그러면 이게 가장 어려우니까 여기서 많이 포기해버려요. 세법 여기까지 딱 설명하는 순간 나 안 할래요 그래요. 그냥 이것만 제끼면 될 걸 다 포기해버려. 핑계 삼아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인세와 물세를 잡았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다시 가볼게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은 합산과세고 주로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자, 그럼 이제 물세로 가볼게요. 물세는 그 물건에 대하여 과세,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요. 물건을 중심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물세라고 그래. 그러면 그 전체를 묶어서 세금을 물리란 얘기인가? 물건별로 물리란 얘기인가? 물건별로. 자, 그럼 물건별로 개별과세. 그럼 개별과세니까 제가 물건을 취득하면 1년에 여러 번 취득하면 그 여러 개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라. 그때그때 계산해라. 그때그때 계산해라. 왜? 개별과세니까. 물건을 취득하면 물건 취득할 때마다 따로따로 취득세를 신고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러면 이제 물건을 중심으로 하니까 물건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의 차이를 두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되죠. 그래서 세율은 주로 비례세율인데 여기도 주로 비례세율. 근데 주로 비례세율이라는 게 무조건 비례라는 얘기인가? 아닌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닌 경우도 예외적으로 생길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단계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제 인세 그러면 이제 하나씩 화살표를 제가 연결해 볼게요. 색깔로. 자, 인세는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인세는 노란색 아니네요. 보니까요. 인세는 주로 합산과세이고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이제 물세를 노란색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자, 물세는 개별과세이면서 비례세율. 물세는 개별과세이면서 이렇게 비례세율. 무조건 이 흐름대로만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예외 규정을 잘못 적용하면 오류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취득세는 물건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대로 쭉 따라가 봐요. 물건 중심이니까 개별과세이고 주로 비례세율이고 등록면허세도 물세니까 개별과세고 비례세율이고 재산세, 재산세는 둘 다 있네. 둘 다 있으니까 그냥 합산과세 되고 개별과세 되고 초과 누진세 되고 비례 다 되겠죠. 다 엄청 복잡하네요.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니까 합산과세고 초과 누진세이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조건 초과 누진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경우에 이게 되는지 요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요런 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험을 맞추게 낸다 그랬는가 틀리도록 낸다 그랬는가 틀리도록. 그러니까 틀리게 내려면 예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외 규정을 내야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내버리면 다 맞춰버리니까 다 맞추면 너무 합격률이 높으면 또 안 되거든요. 출제기관에서는 본인들이 딱 정해놓은 율이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만 합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인세니까 합산과세고 초과 누진세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외적으로 비례세율로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또 여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이 여기에 세율을 시험에 냈어요. 33회 시험에서는 여기를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을 시험 문제를 냈어요. 34회 시험에서는 재산세에서 여기를 또 이 부분을 재산세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34회 여기 재산세 세율 하나, 양도소득세 세율 하나. 33회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하나. 35회 때는 취득세 세율 하나. 그렇게 될 거라고요. 35회 때는. 예. 진짜로 안 믿으시네. 우리 공시 선생님 본인이 작년에 뭘 탔다고 막 하잖아요. 작두를 탔네 막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두를 타다 보니까 머릿결이 좀 바뀌신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진짜로 작년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본인이 이거 나올 거다, 이거 나올 거다 막 그냥 무심결에 말했는데 그게 다 맞아 들어갔대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진짜로 신기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한 번 냈던 건 그 다음에 안 내거든요. 그 전년도 시험 문제 2년치인가 주거든요. 기출문제를 주면 그거 분석해보고 나도 이거 냈으니까 이제는 이쪽에서 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틀을 딱 보면은 어떻게 나오겠구나 알 수 있어. 이제 그럼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단계를 잠깐만 높여볼게요. 이제 다른 건 다 놔두고 재산세만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그 5개 중에서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세예요. 그럼 토지만 인세란 이야기는 토지만 뭐에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이야기인가? 합산하여. 토지만 합산하여 계산하니까 토지만 주로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초과 누진세율 중에서 토지 중에 토지가 또 3개로 나눠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그럼 뭐죠? 자, 합산, 종합합산, 별도합산, 합산은 무슨 세율로 가고? 초과 내준세율로 하고. 그러면 분리는 합산이라는 얘기인가? 합산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합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계산할 때만 합산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누진세율에서 분리, 과세, 토지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무슨 세율로 바뀌라는 얘기인가? 비례세율로 바뀌라는 이야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분리과세 토지를 위주로 시험에 내는 거예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례세율이에요. 그럼 이제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농지와 목장과 임야는 세율이 몇 프로 적용하고 0.0
7. 목장 용지나 염전이나 터미널 같은 경우는 0.2.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4% 비례세. 그걸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선박과 항공기를 시험에 출제해서 아주 어렵게 내버린 거예요. 선박, 일반 선박은 0.3. 0.3. 고급 선박은 무려 5%. 항공기는 0.3. 항공기는 0.3.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0.3. 잘 모르겠으면. 항공기나 선박은 0.3. 0.3.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고급 선박은 그러면 돈 없어도 가요. 다 가요. 그러면 5%.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험 보기 일상. 그러니까 우리 선박 그러면 선박 이렇게 손만 딱 피면 돼. 선박할 때는. 그래서 이제 세율은 선박 항공기는 한 번 나오면 한 30년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은 이제. 자, 이제 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비례세율로 간다는 걸 찾았어. 그럼 이제 토지만 정리했으니까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거 총 몇 가지를 하겠는가? 5가지. 그 5가지 중에 하나 뺐어. 몇 개 남았는가? 4개. 자, 4개 뭔지 몰라도 나머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고 개별과세고 비례세래요. 그러면 모두 다 비례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물건들 중에서 누구는 또 제외되냐면 비례세율에서 여기서 빠지는 게 누구냐면 주택이 제외돼요. 주택은 제외돼요. 그래요. 그러면 주택은 비례세율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주택은 무슨 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 초과 누진세. 그럼 주택은 내가 가진 주택이 2개가 있으면 2개를 더해서 초과 누진세율이다. 따로따로 초과 누진세율이다. 자, 물세니까 더한다. 개별이다. 그러면 주택은 2개를 가지고 있어도 더해서 초과 누진세율이다. 따로따로 누진세율이다. 따로따로 누진세율이다. 이 틀을 먼저 딱 잡아놓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이 기본 폼을 먼저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틀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 부가세로 한번 가보죠. 부가세는 다 필요 없어요. 부가세는 요 세금, 이게 본래 세금이에요. 본래 세금에 따라다니는 세금이 누가 따라다니냐 이렇게 물리면 돼요. 따라다니는 거. 그런데 따라다닐 때는 자, 엄마 밑 옆에 보면 손잡고 누가 가고 있는가요? 애기들이 가죠. 그러다가 또 아들이나 또 자녀들 손잡고 또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또 손잡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세만 지방세가 따라다니겠는가요? 지방세, 국세도 따라다닐 수 있겠는가요? 누구 손을 잡고 따라가는 거 신경 써요. 이게 무슨 절대로 여기가 국세다 지방세 이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이 손에 아기가 손잡고 따라오든 부모님이 손잡고 따라오든 따라가는 건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금이 무슨 세금에 따라서 정부가 그냥 나는 여기다 이거 데리고 갈란다. 여기 데리고 갈란다. 정부가 정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취득세가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을 추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이렇게 받아. 그다음에 재산세도 지방교육세를 받아. 야, 엄청 많이 받네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가 따라가는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따라가는 세금을 이런 세금을 부가세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하고는 달라요. 부가세라는 것은 본래 세금의 그 세금의 몇 프로를 또 세금으로 가져가는 걸 부가세라고 그래.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자, 이게 정리됐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우리 임기현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임기현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요런 문제는 이걸 왜 만들었냐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올해 세무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요게 혼용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세무사 시험에서도 요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지문을 아마 잡아 넣었을 거예요. 자, 1번하고 2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안 읽으셔도 돼. 이런 거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읽지 마세요. 자, 3번, 4번, 5번만 보세요. 3, 4, 5번은 좀 공부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올해. 3, 4, 5번은. 농어촌 특별세는 그랬어요. 그럼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가 걷어서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가요? 지방이 걷어서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가요? 국가가. 그럼 국세네요. 자, 앞에 지방소득세, 앞에 지방 나왔으니까 너는 무슨 세고? 지방세고. 지역 자원, 앞에 지역 나왔으니까 너는 무슨 세고? 지방세고. 틀렸네, 이거? 자, 틀린 걸 찾으라겠네? 틀렸네? 틀린 거 몰라도 되네? 국세, 지방세 구분만 알아도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혀 저런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런 분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국세, 지방세 개념을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망각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지방이나 지역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거기에만 써라. 거기에만 써라 그랬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라 이 말인가? 거기에만 딱 정해놓고 써라 이 얘기인가? 정해놓고.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만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적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어디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지방을 위해서 쓰면 돼. 그런 걸 보통세라고 그래요. 목적세와 보통세 용어는 신경 안 쓰셔도 돼.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거냐면 소방시설에만 써라 이거예요. 그 시설에만 써라. 그러면 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개발해요. 지역 자원을 개발할 때나 소방시설을 위해서만 써라. 그러면 마음대로 써라는 이야기, 정해놓고 써라는 이야기인가? 정해놓고. 그럼 무슨 세다? 목적을 위해서만 쓰면 목적세, 그냥 마음대로 쓰면 보통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자유로운 사람을 무슨 사람 그런가? 나 이 사람? 보통 사람 그러죠. 예? 보통 사람 그러잖아요. 나 이 사람 일반 사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세란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금은 보통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건 목적세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직접세다 하네.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뭔 말인지 몰라도 아마 풀 수 있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직접세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 내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알아서. 자, 그럼 취득세 내가 알아서 내는가요? 누구를 통해서 내는가요? 내가 알아서. 자, 담배 사면 담배 소비세는 내가 알아서 내는가? 가게에다 주고 오는가요? 물건을 소비할 때는 물건 사면서 내가 알아서 세금은 내가 낼 테니까 세금 빼주세요. 그 말 하는가요? 안 하죠. 그다음에 재산세. 우리 집에 고지서 날라오면 우리가 내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는가? 내가. 자, 경마장에 가서 내저세는 경마장에서 그 말에다 배팅할 때 사는 거 있어요. 배팅할 때 살 때 내가 하나 살 때마다 거기에 10%씩 세금이 붙어. 세금이 붙는데 잠깐만요. 제가 세금은 내가 내고 올 테니까 세금 띄고 좀 결제해 주면 안 돼요? 그거 안 돼. 지방소득세 여기는 그냥 내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세는 본인이 알아서 내는 거. 간접세는 내가 돈은 부담을 하지만 상대방한테 주고 그 사람이 내 대신 알아서 하는 거. 이게 간접세. 그러면 만약에 주세, 술 드시면서 세금은 은행에다 내고 술 먹는가요? 그냥 일단 먹고 보는가요? 먹고 보죠. 그럼 주세는 누가 내는가? 내가 부담은 하는데 내가 은행에다 내는가? 내가 다 가게 주인이 내는가? 가게 주인한테 주니까 가게 주인이 내신가? 그거는 간접세. 그럼 자동차세. 집에 고지서 날라오면 내가 내는가요? 다른 사람이 내는가? 내가. 그럼 직접세. 등록면허세 등기할 때 내가 세금 내는가? 다른 사람이 내는가? 내가. 그럼 직접세. 그러니까 이거 직접세, 간접세 우리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내지 않으니까 공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는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닌데 그런데 혹시 몰라서 지금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일반 경비란 이야기는 정해놓고 쓰라는 이야기인가? 마음대로 쓰라는 이야기인가? 마음대로. 그럼 마음대로 쓰면 보통세. 그 목적을 위해서 쓰면 목적세. 자, 이제 그런데 지방세의 목적세 이걸 보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지방세 목적세는 교육세. 교육세는 앞에가 지방자가 안 붙었죠. 그러면 이 교육세는 국세의 목적세예요. 국세의 목적세가 되고 만약에 이게 지방세 목적세가 되려면 앞에가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자, 교육세는 국가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게 교육세고 지방교육을 위해서 쓰는 건 지방교육세예요. 네, 지역자원시설세는 너는 이건 국세라겠는가 지방세라겠는가? 지방세. 그런데 자원개발이나 소방시설을 위해서 쓰는 게 이게 목적세예요. 그다음에 재산의 기속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구분되는데 인세 및 물세. 자, 요건 하죠. 인세와 물세 모두 앞에서 틀을 잘 생각하세요. 인세와 물세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슨 세 하나밖에 없던가? 재산세. 재산세만 되고 종부세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틀을 먼저 이론 정리를 정확히 끝내셔야 돼요. 이 정리가 마무리가 돼야만 이 지문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단순히 또 애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금전급부 여기 딱 나왔으면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면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오로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자, 이것도 틀렸네요. 또 여기도 이렇게 틀려 있죠. 그다음에 세율 크기.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서 봤잖아요. 자,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비례세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도 나올 수 있고 초과 누진세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가능합니다.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인세, 물세 다 나올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인세고 초과 누진세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나올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인세니까 초과 누진세율인데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그다음에 직접세와 이제 간접세를 물어봤네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면 내가 직접 낸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직접 안 낸다는 이야기인가? 직접 안 낸다. 직접 안 내니까 뭐가 되는가? 간접세. 이걸 직접세가 아니라 이런 건 간접세. 엄청 어렵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게 풀리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연습할 때 이것만 연습하세요. 이제 초과 누진세라고 비례세율이 둘 다 나올 수 있는가? 그럼 재산세는 둘 다 나올 수 있죠. 종부세도 둘 다 나오죠. 양도소득세도 둘 다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비례세율만 나올 수 있는 거 골라라 그러면 누구만 찾으면 된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만 찾으시면 돼요. 그것들만요. 이제 부가세. 요거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는 이것만 생각하세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올 수 있고 취득세는 지방교육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취득세는 농특세가 몇 프로가 나오냐면 10%. 나머지는 모두 20%. 나머지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거.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세 구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과세 구분이 끝났으면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물납,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거 제일 먼저 할 일이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거 하셔야 되고 물납하고 분할납부 구분하는 거 하셔야 되고 인세와 물세 구분하는 거요.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 1차 하신 분들은 국세, 지방세 정확히 하셔야 되고 2차만 하신 분들은 물납하고 분할납부하고 인세하고 물세 구분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연습하시면 완전하게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인세하고 물세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 세금 종류별로 하나씩 가볼 테니까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원칙은 물세, 예외적으로 재산세 5개 중에서 토지만 인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토지만.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인세, 양도소득세도 국세니까 인세. 그럼 국세들은 인세, 지방세들은
물세.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재산세만 예외적으로 5개 물건 중에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세예요. 그럼 토지가 인세라고 해서 무조건 초과 누진세이다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아닌 것도. 그러면 토지 중에 누구는 비례세로 넘어간다. 분리 과세 토지만. 또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4개 중에서 주택만 예외적으로 세율이 무슨 세율로 바뀌는 거고 초과 누진세. 초과 누진세로 가더라도 합산하여 초과 누진세율이다.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율이다.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러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용어 정리부터 진행을 하죠.